자,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첫 번째 표현은요. 우리가 보통 솔직함을 강조할 때, 화두를 열 때, 혹은 문두에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이런 이제 솔직함을 표현하는 것은 때때로 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영어로서는 사실 부적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 사족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쓰고 있던 표현 중에 하나는 to be honest,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to be honest 하면서 솔직하게 어떤 사실을 전달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색한 표현입니다. to be honest는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요, 의미는 이제 직역했을 때 솔직하게 라는 뜻은 맞는데 좀 이실직고하는 느낌이 강해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아니 뭐 부정적인 어떤 사실을 숨겼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약간 고해성사 느낌이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평상시에 쓰기에는 좀 과도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쓰지 않을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honest,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뭐 to tell you the truth, 이것도 너무 좀 과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포장을 많이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없이 필러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스러운 표현들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쓰신다면은 frankly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아니면은 뭐 보통 frankly speaking 이렇게도 쓰긴 하는데, 네, frankly speaking 하면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자면요 라는 느낌은 맞지만 생각보다 이게 젊은 분들이 잘 안 쓰시는 표현이에요. 이 원어민 중에서는요. 라이브 특강 자료는 제가 따로 어디에 공유드리진 않아요. 지금 거의 즉흥적으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 녹화해서 제가 나중에 이게 편집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영상 자체는. 그리고 actually, 네, 좋습니다. actually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frankly 대신에. frankly speaking은 젊은 분들이 쓰시는 표현은 아니라는 부분.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씁니다. 네, actually도 좋을 것 같아요. actually. 자, 그런데 이런 것조차, 이런 걸 이제 표지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필러라고 알고 계시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들, 그 문맥과 문맥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을 표지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경우 이제 과유불급인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필요할 때 적소에만 내가 자신감을 찾기 위한 돌파구로서만 사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주 사용. 자, 다음은 두 번째, 음식의 맛을 표현하실 때, 자, 이건 뭐 저희 과정 들으신 분들은 많은 표현들을 아마 학습을 해오셨을 거예요. 자, 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delicious라는 표현을 우리가 상투적으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형용사이긴 하죠. 자, it was delicious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의미는, delicious는 약간 감탄사에 가까워요. 음식을 만든 사람을 약간 칭찬하는 표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앞에 요리사나 음식을 만들어준 혹은 초대해준 사람을 앞에 두고 대면했을 때 delicious, 엄지척하면서 delicious 이렇게는 하는데, 그냥 내가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얘기할 때는 보통은 taste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를테면 it tasted good 이라든지, 그냥 good이라는 표현이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표현일 때가 많아요. 의외로요. 뭔가 good, bad 하면은 좀 표현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더 상투적으로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it tasted good, amazing, it tasted amazing. 아니면은 taste를 형용사화해서, 이때 구어에서는 또 y 형용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에 y를 붙여서 taste를 형용사로 만드는 거죠. It was tasty.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사실은요, 영어로 맛이 있다 없다를 표현할 때는 우리말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형용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맛이 있다 없다만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차라리 많은 형용사를 이렇게 다각도로 음식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보시면 savory라는 표현도 있고요. savory는 우리말로 바꾸면 약간 우리 왜 조미료 같은 거, 향신료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좀 감칠맛 난다고 하잖아요. 뭐 꼭 이상한 합성 조미료 아니더라도
아무튼 맛이 풍부하다라는 뜻을 얘기할 때 savory라고 많이 해요. savory, sweet, 달콤한. 그 다음에 sugary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약간 너무 막 달짝지근해서 속이 느끼한 느낌이라 그냥 sweet 하시면 돼요. sweet, savory. 자, 다음 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 때, 뭐 고기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 meaty. 또 다 y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듭니다. 자, 긍정적인 표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juicy. 이건 뭐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이죠. juicy. 과일이나 고기에 육즙이 풍부할 때, 혹은 과즙이 풍부할 때, 과일한테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tender. 육즙이 부드럽다. 그 다음에 뭐 chewy라는 표현도 있어요. chewy 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질기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도 간혹가다 쓰이는데 뭐 대개는 큰 이상 없는 경우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써요. 식감이 좋다라는 의미로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일까요? chewy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비유를 해보세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쓸 때는 어떤 느낌에 가까울까요? chewy. chew가 동사로는 이게 씹는다라는 의미죠. 그럼 형용사와 있을 때는 씹는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쩝쩝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죠. 쫄깃쫄깃한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chewy. 그 다음 buttery라는 표현도 있어요. buttery는 좀 고소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많이 써요. 깨로 만든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 고소함을 모르거든요. 그 세스미의 맛을 몰라요. 근데 이들의 기름 하면은 보통은 그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버터를 주로 쓰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buttery.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썼는데 뭐 이 밖에도 많은 긍정적인 형용사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의외로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맛의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뭐 새콤하다 그러면 좀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sour, 뭐 bitter 이런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맛을 표현하기 위한 형용사들을 많이 쓰시고 제가 요 이제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답변 소재로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제 외식 경험을 이야기하는 답변을 좀 범용성 있게 많이 쓰기로 전략 수립을 이전에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주제든 주제를 불문하고 어디 가서 어느 상황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질감이 들지 않죠? 위화감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답변 소재의 확장성 때문에 제가 이 표현들을 학습하시라고 좀 많이 강요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뭘 어디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고 그다음 맛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했다. 혹은 식감이 어떠했다. 까지 확장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우리 또 회상을 해서 교재 안에 우리 커리큘럼에 이 표현들이 포함된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의 슬라이드를 갖고 왔어요. 음식점이라는 공통형 주제에서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본 경험을 요청했을 때 자,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뉴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요. 메뉴 설명은 좀 담백하게 하세요. 명사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맛과 식감 설명에 시간을 좀 많이 쏟으셨으면 해요. 디테일을 많이 주세요, 여기서. 그래야지 형용사를 많이 파생시킬 수 있겠죠. 자, 아까 썼던 표현들을 보면요. 일단은 맛있었다, 기본적으로. In fact, the food tasted amazing because I was starving.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발음도 잘 하세요. tasted. 경험 시제로, 과거 시제로. The French fries were so crispy. 식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튀김이나 육류 이런 것들이겠죠. 뭐 채소나 이런 것도 아삭아삭하다 할 수 있지만 crispy. The other side dishes were very tasty. 형용사 very tasty.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붙이세요. very.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형용사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푸드 먹을 때 우리 약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very greasy. 그리지하다. 자, 동물성을 약간 greasy라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좀 기름기 많은 음식은 oily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oily. 자, 마지막에 소감은 very enjoyable meal. 아주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햄버거 어떤 종류 얘기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고요.
어떤 음식이 어떤 맛이었고 식감이 어땠고 심지어는 자 이렇게도 표현했거든요. 복합문에다 넣어서 I can still remember how good the food was. 당시의 음식 맛이 얼만큼 좋았는지 그 정도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나 많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음식의 맛 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묘사하시기. 언제요? 꼭 음식점 주제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잘 회상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요. 어렸을 때를 이야기해야 되는 문항들이 많죠. 그 유형이 따로 정형화돼 있잖아요. 오픽 시험에요. 어렸을 때의 어떤 순간을 묘사해보세요. 혹은 어렸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잘 안정화시키셔야 되는데 자주 쓰는 표현인 만큼 자, 혹시나 잘못 썼던 표현이 있으면 빨리 지금 이 시간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어색한 표현부터 보실까요? 자, when I was young. 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 when I was young은 왜 어색함,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어색하냐면요. 뭔가 좀 주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when I was young 하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한 80살 넘으신 분들이 진짜 오랜 옛날, 나의 젊은 시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뉘앙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젊으신 여러분들이 쓰면요. 되게 좀 웃기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고요. 어색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급으로 지금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뒤에다 ER을 붙여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When I was younger. 지금보다는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er. 자, 그거보다 많이 쓰는 거는 자, 사실상 요거겠죠. When I was a kid. 제일 객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를 얘기할 때. When I was a kid.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라고 그 학교 초중고로 나눠서 강조하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일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간 불필요한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자, 비추할게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자, 그러나 쓴다면요. 어법에 맞게 쓰려면요.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n을 꼭 붙이실 것. 내가 초등학생 때라는 걸 굳이 강조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래도 문법에는 맞게끔 써야 되니까요. When I was in middle school. When I was in high school. 전치사 in을 붙여서 내가 그 당시에 학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실 때 자, 아무튼 제일 많이 쓰는 건 맨 위에 요거입니다. 요거를 입에다 그냥 안착을 시켜 놓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 매일 주제마다 다 있잖아요. When I was a kid. When I was a kid. 자, 일반적인 과거를 물을 때도 있죠. 이 버전이 두 가지예요. 시험에서 어렸을 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과거, 일반적인 과거, 좀 추상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냥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전치사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과거에는에 해당되는 표현, 과거에는. 자, 우선 과거니까 past라는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표현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과거에는. 자, 답은요? in the past입니다. in the past. 자, 과거. 이거는 그렇죠. 이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잘 나시니까.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자, when I was a kid는 10대를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것과 kid 좀 네, 그럴 때는 이제 너무 이게 좀 어렸을 때 어린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굳이 뭐 티네이저라고 할 필요 없이 younger를 그럴 땐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보다 어렸을 때 초중고 합해서 younger. 네, 두 번째 거를 그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거보다 조금 컸을 때를 이야기하실 때는. 자, 근데 어쨌든 시험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과거예요. 그래서 in the past를 쓰시거나 혹은 이런 것도 있었죠. 더 오랜 옛날을 강조할 때. 제가 이제 그냥 비유해서 라떼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확한 뜻은 약간 라떼는 이거보다는 뭐 약간 한때는 옛날에 일적에 이럴 때도 있었어요 라는 걸 강조할 때 back in the day. 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현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요. 이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생활영어 표현들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 잘못 쓰는 표현들도 많지만 이 밖에도 이 시험에서 꼭 필요한 약간 도구 같은 표현들을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쓰셔야 되는 표현, 혹은 많이 쓰셨지만 실제로는 고치셔야 되는 표현들. 자, 다음은요. 이것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다. 대학 시절을 말씀하실 때. 자, 대학 시절은 when I was in college겠죠. 이것도 초중고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때 시절을 강조해야 되므로 when I was in college. 자,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학생 때라는 걸 강조할 때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자, 두 개의 차이는요, 뭐, 크게는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해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활용 빈도는 위에 게 제일 높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게 더 범위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에는 그 전체적인 시절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When I was a college student는 내가 이게 학생이라는 걸 좀 부각시키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학생인 점. 위에는 그냥 대학 시절을 강조할 때. 신분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거든요. 내가 학생이라는 그 신분을 좀 강조할 때. 그래서 studen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만 어감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niversity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 쓰냐면 대학 이름,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할 때, 뭐 무슨 university라고 대학 명칭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학교 건물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It is concentrated near universities. 우리 뭐 이런 문장을 했었죠.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역세권 이런 얘기할 때요.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학교라는 걸 얘기할 때 university.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그냥 대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college를 사용해 주세요. 뭐 college는 전문대이고 university는 복합대학교 이거 이제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해석이 도입됐었는데 네, 더 이상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대는 그냥 junior college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학습했었던 지문에서 이걸 좀 찾아보면요. 어렸을 때 가구, 지금 가구 비교하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가구 주제에 있었고요. 시작을 보시면 I don't remember the furniture from my childhood that well. It was a long time ago, so my memory is unclear.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뭐 일종의 좀 속된 말로 밑밥을 깐 거예요. 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함구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템플릿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였었죠. 앞으로 어렸을 때의 오래된 기억을 얘기할 때는 이 두 문장을 사용을 잘 해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템플릿 문장이에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생각이 그렇게 잘 나진 않는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But I guess the furniture I used when I was a kid was a lot smaller. 어렸을 때 사용했던 것은 훨씬 작았습니다. 자, when I was a kid 있죠? 어렸을 때. 자, 질문 속에서는 어렸을 때라는 말이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요. 보통은요. 자, 여러 가지로 언급이 돼요. kid라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child라는 단어, 이런 건 뭐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youth라고도 나옵니다. 질문 속에서는 in your youth, youth도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데 early라는 단어가 문제 속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어렸을 때를 묘사해야 되는 유형일 때 early, 이거 놓치지 마세요. early라는 단어 들리면 무조건 유년 시절을 말씀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early.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자면요. 보는 김에 그때 당시 가구는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았었대요. 그래서 뭐 for example 하면서 어떤 가구가 어떤 사이즈였고 지금은 어떤 사이즈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게 가구라서 내용이 가구인데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야 되는 유형 자체가 오픽 시험에 정형화돼 있잖아요. 자, 뭐가 트리키하냐면은 시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드밴스 유형으로 난이도가 책정되어 있고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잘하면은 그 세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무한히 높아집니다. 시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시제만 쓴다라는 게 아니죠. 한 답변에서. 보시면
옛날에는 my bed was a single bed for children. 근데 지금은 the one I use now is a queen size bed for adults.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과거와 현재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특히 이런 비동사들은요. 근데 막상 실전에 가서 이렇게 현재와 지금을 현재와 어렸을 때를 왔다 갔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의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지, 어렸을 때, 현재, 비교해야 될 때는 현재와 과거, 시제를 정확하게 오가면서 안정화시켜서 잘 사용하시기. 의식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시제를.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친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뭐 약속이 있었어요, 아니 뭐 친구 만났어요, 이런 얘기 경험이나 썰 풀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에피소드 얘기하실 때. 뭐 롤플레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제일 기본 동사는요, 일단 meet이에요. meet, 만나다. 만나다인데 과거니까 이제 met이죠. 우리가 현재 시제로 묘사하는 경우 인터미디엇 1번 유형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기본을 거의 과거 시제로 두세요. I met someone. I met one of my friends.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이 친구도 친구 중에 한 분을 얘기할 때는 one of my friends예요. my friend가 my friend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one of my friends. 굳이 이름을 얘기하고 싶다면 called 누구누구. 물론 고유명사는 거의 사족이지만 뭐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요. 자, I met up with 누구누구. 이것도 많이 써요. 구동사.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의 형태 중에 하나 구동사이죠. 어근이 두 개로 이루어진 우리가 뭐 이어동사라고도 학습했던 그런 동사입니다. met up. met up. 그다음 뒤에 with을 붙여서 어떤 대상을 붙이시면 돼요. I met up with someone. 누구를 만났었다. 자, 그 다음 I met with은 좀 어색해요. I met with 누구누구. 왜 어색하냐면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보통 I met with 누구는 좀 official한 미팅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약간 뭐 고객과 만났다? 뭐 클라이언트 있죠? 와 만났다? 아니면은 뭐 그 뭐라 그러죠? 거래처 뭐 누구 파트너와 만났다? 자, 아무튼 약간 어피셜한 업무상 누군가를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하게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친구나 지인을 얘기할 땐 잘 안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I had an appointment with 누구누구. 여러분들이 친구 약속하면은 무조건 요 단어부터 연상을 하시는데 앞으로 appointment는 또 과정에서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시간 예약이라고 알고 있어 주세요. 시간보다 뭐 서비스 시간 예약. 예약이에요. 예약, appointment는. 이 공통형 주제에 이 주제도 있잖아요. 출제된 아시죠? appointment란 주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친구 약속 이야기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강의에서도. 서비스 예약입니다. 자, 그래서 I had an appointment with 어떤 친구 그러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들과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자, 친구 하면은 꼭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appointment는. 자, 다음은 감정 관련된 표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발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나 소감 표현, 특히 경험을 이야기하는 어드밴스 유형에서 감정과 소감 표현을 많이 풍부하게 써보라고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사전에 수립이 안 돼 있으면요. 가서 말을 그냥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계획 가지고는 생각보다 많은 발화량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과 스스로 약속을 해놔야 돼요. 내가 경험을 얘기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뒤에 그게 어땠는지 소감을 얘기해야 되겠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좀 달갑지 않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problem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인 거 아시죠? 에피소드 유형인데 부정적인 에피소드를 묘사하도록 요청하는 유형들이 따로 있습니다. 각 주제의 problems를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경험.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도 달가울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짜증났다, 뭐 답답했다, 불편했다, 뭐 화가 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영어에서도 이 어감 차이가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구분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현은요, 그냥 버리세요. 안 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죽을 때까지 한 번 정도 사용할까 말까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I was very angry. 그때 당시 화가 났었다. 자, 이제 화나다라는 표현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서 쓰면 보통 upset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upset이 이게 약간 뭔가 뒤틀렸다는 표현이잖아요. 속이 약간 뒤틀린 거예요. I was very upset. I was very upset. 자, very는 뭐 빼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서. I was frustrated.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I was frustrated. 주어가 사람일 때는 과거분사로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나 사물이 주어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거 아시죠? It was frustrating. ing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frustrated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보통 이런 의미로 나와요. 어떤 의미로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은요? I was frustrated. frustrated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원래는? 네, 좌절하다. 그렇죠. 대부분 네, 좌절로 알고 계신데 그 우리말로 이제 좌절이라 그러면 뭔가 약간 좀 낙담하는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렇게 뭐 기대하고 있다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의 좌절로는 의외로 잘 안 씁니다. frustrated는요. 이거 약간 짜증에 가까워요. 좀 답답함 있죠? 답답해서 좌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황해서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그래서 조금 화난 거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angry 대신에 upset, frustrated. 자, 제일 많이 쓰는 감정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상황이 불편했다 할 때는 뭐 inconvenient 이런 표현도 쓰겠죠. It was inconvenient. 그 상황이 불편했다. 자, 혹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 distress라는 표현도 간혹 가다가 써요. 왕왕 쓰는 표현이에요. I felt distressed. 자, 요거는 좀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때, 심적 고통이 심했을 때. 자, 그래서 뭐 에피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험에서 아주 많이 쓸만한 표현은 아니긴 해요. 이 distressed는 강도가 좀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또 지문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롤플레이요. 친구 휴가라는 주제에서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못 간대요. 자, 그래서 뭐 못 간다라는 사실을 일단 표명해야겠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your place this evening. 자, 못 간다라고 할 때도 우리 I can't go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없는 표현이에요. 알아는 듣는데 그 또 어색한 표현이죠. I can't go 대신 I don't think I can make it. 정해진 약속 시간에 못 가게 됐을 때, 불참하게 됐을 때. 자, 왜냐면 I have another engagement. 나 다른 약속이 있거든. 자, appointment 대신에 쓸 수 있는 명사 표현이 engagement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official한 느낌이긴 한데 appointment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약속이라는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에는 appointment 대신 engagement를 쓰세요. 차라리.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서술해서 풀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I am supposed to meet up with another friend. I'm supposed to meet up with another friend. 나 친구 만나기로 되어 있어. 자, meet up with someone. 아까 봤던 표현. 그리고 뭐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연락 기다리도록 할게. 롤플레이에서의 상황. 자, 다음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화기나 기술 쪽에 본인이 전화기를 사용하던 중에 혹은 기술을 사용하던 중에 겪었던 불편함. 그래서 우리는 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 배터리 소진 문제에 대해서 그 스토리 윤곽을 좀 잡아놨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경험으로 각색을 좀 하기로 했었는데, 자, 어쨌든 중추 역할을 하는 내용은요, 본인이 불편했다라는 감정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it was very inconvenient.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감정. 상황도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메시지를 체크해야 됐었는데 못했어요. But I could not, so it was very frustrating. 자, 주어가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 거예요. frustrating. 그 다음에 I regretted not having charged my phone properly. 제대로 폰을 충전하지 못해서 후회를 했다. 자, 이 후회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형태 기억해 보세요. I regretted not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지 못해서 후회를 했다. 자, 다양한 소감 표현들 보이시죠?
상황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은 발화량이 더블링 됩니다. 금방 이렇게 돼요. 더블. 자, 그래서 다음은요. 행복과 즐거움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에피소드를 요청하는 질문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거든요.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기쁘다, 행복하다 할 때 제일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happy인데요. 자, 뭐 이 문장을 사실상 쓸 일은 거의 없겠죠. I was very happy.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을 얘기하다가 결국에 I was very happy. 자,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자, 이거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앞에 형용사를 계제 앞에 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행이라는 그 계제, 이벤트를 삽입하셔서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뭐 모임이었다.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gatherings. 그 당시의 상황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형용사를 긍정적인 의미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memorable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혹은 enjoyable. I had an enjoyable day. 그날 하루가 행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I had an enjoyable day. 혹은 I was happy with something. 자, happy with은 행복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만족을 했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뒤에 무엇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뭐 변신을 했어요.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에 변형을 줘서 변신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I was very happy. 이거보다는 I was very happy with the new look. 내 새로운 단장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happy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자, 다음은 자, 감정 표현 중에서 후회하는 표현. 자, 우리가 이제 후회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죠.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안 그럴 걸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일을 좀 후회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자, 그때 자 그냥 이것도 밑도 끝도 없이 I regret it 하면 상당히 어색해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 쓰실 거면 아까처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I regretted not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안 해서 후회가 된다. 아까 I regretted not having charged my phone properly 이렇게 했죠. 폰을 충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자, 뒤에 어떤 사실을 후회했는지가 나와야지 훨씬 더 높은 이해도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하기 싫으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주어가 내가 아닌 타인이 될 때는 약간 비난 쪽으로도 쓰거든요. 너 그러지 말았어야 돼. You shouldn't have done that. He shouldn't have done that. 아,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와 비난의 느낌을 갖고 있는 문장이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후회하실 때 잘 써보세요.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자, 표현들을 좀 찾아보면요. 우리 지문 속에서. 자, 즐거웠던 경험을 얘기할 때. 자, 바닷가 갔다 와서 즐거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거 학습 시간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생략을 해놨고요. 자,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실컷 놀아서 looking back, these trips were som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in my childhood.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I was happy 대신에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혹은 som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자, 형용사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memorable. 자, 다음에 또 안 좋았던 경험. 이거는 어떤 에피소드냐면요. 본인이 좀 아팠었던 에피소드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드시고 좀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 소재도 답변 범용성이 좋아서 우리가 뭐 일종의 템플릿처럼 사용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뭘 드셨는데 아팠고 후회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을 했어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아, 너무 빨리 먹었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서 I regret it 대신에 I shouldn't have done that. 자, 내용이 좀 생략되고 약국 가서 약을 먹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졌고요. 마지막에는 It was a very unpleasant experience. 상당히 불쾌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안 좋았던 경험. So I'm sure you have had this kind of experience as well.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거지만
상대의 공감을 사고 싶을 때, 공감을 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 당신도 이런 일 있지 않아요? I am sure you have had this kind of experience as well. 이런 경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경험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명사 자체를 쓸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좋은 경험이었다, 나쁜 경험이었다, 이게 무슨 경험이라고 설명을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를테면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어색하거든요. I have the experience of doing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경험이 있다. 자, 이거는 그냥 한국말을 완전히 번역기로 돌린 듯한 말투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문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사람이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자, 어떤 뭐 경험이 있다 없다의 그 유무를 강조할 때는 그냥 그 사실만 이야기를 하세요.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I have done something before. 나는 뭔가를 한 적이 있다. have pp를 써서 I have done something before. 아니면 자 once를 써서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Once I did something. 나 한 번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냥 경험은 경험이 언제 있었다 없었다 정도만 말씀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굳이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자, 다음은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게 이제 나만의 생각이고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라는 걸 좀 강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래요 라고 해야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부사 중에 하나는 personally. 자, 이게 해석을 하면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에 가까워요. 뭐 직역을 하면 개인적으로지만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이렇습니다. 풀어서 서술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본인한테 있어서를 강조시킬 때는 문두에다 for me를 붙여도 돼요. for me 한 다음에 나의 입장. 적어도 나한테는요. 이런 느낌이죠. for me 하면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I think. 자, 얘는 뭐 해석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의 표지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I guess, I think 이런 것들은요. 자, 많이 쓰세요. 뭐든지 뭐 너무 남발하면은 과유불급인데 자, 적당히 문장을 좀 유화시킨다라는 느낌. 유화시킨다는 게 좀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I think. 그 다음, 자, 어색한 표현 in my case. 자, case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official하고 딱딱하게 들리는 단어거든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 뭐 토론대회나 누구랑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을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in my opinion 이 정도는 애교로 쓸 수 있지만 자, 그것조차도 오픽 시험에서는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요 세 개예요. 오픽은 토론 시험이 아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말을 14, 15번 좀 중량감 있게 표현해야 되는 이슈들 빼고는 좀 캐주얼하게 표현하는 게 관건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 요 세 개를 많이 쓸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또 지문에서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15번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새로운 기기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린 블루투스를 소재로 정해서 블루투스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갑자기 나도 이거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얘를 붙이는 거죠. In my case가 아니고 personally.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I use Bluetooth earphones quite often myself when I listen to music. 음악 들을 때 저조차도 이거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가 요즘 대세인데 나조차도 이걸 쓴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써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블루투스의 기능을 설명하다가 자, 그럴 때 쓰는 연결어가 personally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컨디션을 표현할 때 자, 이거는 제가 맞게 표현하신 분들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국 분들이나 비원어민 분들 중에서요. 왜냐하면은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명사로 써야 된다라는 좀 강박관념이 있으신 듯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my condition was very bad.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평소에요. 아니면 I'm in bad condition. 이렇게 하는데 자, 얘도 문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틀림이라고 써놓은 것들 오늘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맞는 문장이고 쓰셔도 되는데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오늘 테마 자체가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떨 때 쓰냐면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쓸 때는 알아두세요. 진짜 오늘 내일 할 때 있죠.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진짜 오늘 내일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어디 뭐 병상에 누워 있거나 입원한 지 오래됐을 때 아, 진짜 좀 건강이 악화돼서 좀 위중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감기 걸리고 콧물 조금 난다고 해서 my condition is bad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채점하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요. 자, 그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는 깜짝 놀라지 않고 그냥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쓰지 않고 자, 요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 컨디션 난조를 얘기할 때 보시면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아,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지 하시면서 I didn't feel well. 이것도 그냥 과거 시제로 썼어요. 경험을 얘기할 때 쓰시라고요. I didn't feel well. 어떤 특정 시기에 뭐 yesterday 아니면 a few days ago. 그때 당시에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feel well. 자, 혹은 I didn't feel like doing something. 뭔가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는 컨디션이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어요. I didn't feel like doing something because I was sick all day. 하루 종일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팠기 때문에. I was sick all day. 자, 이 아픔도 sick에서 파생시켜서 더 많은 증상을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표현 많이 배웠잖아요. 뭐 콧물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토할 것 같았다 많이 표현 학습하셨죠? 그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항상 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은요. 지금까지 쭉 컨디션이 안 좋아 왔어요. 여태까지요. 이게 뭐 하루 동안 안 좋은 게 아니고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요. 자, 그럴 때는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lately. 요즘에 내가 아니야. 우리말로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아니야 요즘.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 haven't feel like myself lately.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lately. 요즘에 나 같지가 않아. 나답지가 않아. 자, 아니면 뭐 관용구로 under the weather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under the weather. 네, 그냥 뭐 이응 이렇게만 해주세요. 들어보신 분. 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렇게도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관용구를 너무 많이 학습하시면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요. 실제로 그 관용구가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구를 쓰시기 전에 그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캐주얼한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가 없을 때 관용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under the weather 안 쓴 거거든요. 조금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좀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듭 강조할 때 관용구를 사용해 보시기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총 11개 정도의 표현들을 좀 학습을 해봤고요. 자, 다음 특강 때는 제가 또 다른 테마로 다양한 주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올려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아니시면은 단톡방에 이동해 주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